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네시스의 전기차 GB70 중에서도 일렉트릭파이드를 타고 있어요. 이 일렉트릭파이드 GB70은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제네시스 차량들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이런 터치식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또 최신 운영 체제 CCIC 이런 거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내외장 디자인도 살짝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 사양인데 완전 풀옵션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네시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내 차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라인업들은 요 실내 내장재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옵션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은 190만 원이고 2는 230만 원인데 둘이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도어 트림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어 트림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디자인이 막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가니쉬가 조금 예쁜 게 들어가 있는 걸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230만 원짜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게 된다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안쪽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도어 트림에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약간 뭐 은하수를 형상한 그런 라이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GB70 일렉트릭파이드 부분 변경이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 제가 전시차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요. 그때 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었던 전시차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실 라이트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가 좀 돈 쓴 티가 덜 난다고 하죠.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승차가 마침 또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HUD와 에이다스, 그리고 뒷자리 옵션, 2열 옵션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패키지고요. 거기에 컨비니언스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20인치 휠, 그리고 빌트인 캠 2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신형 GB70 일렉트릭파이드는 시작 가격이 7,50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보조금 50%를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때 실구매가가 7,100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미엄 럭셔리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보조금도 나오지, 할인 받으면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 전동화 SUV를 탈 수가 있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동급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포르쉐의 마칸 일렉트릭을 시승을 했습니다. 뭐 가격은 동급이 아니에요. 포르쉐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제 세그먼트로 봤을 때는 마칸 일렉트릭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B70 일렉트릭하고 동일선상이에요. 왜냐면은 중형 SUV인데 전동화 차량이니까. 그리고 두 차량 모두 좀 성향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은 제가 시승 행사였어가지고 대열 주행도 하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좀 빡빡하게 타가지고 정확하게 그 차량의 성능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요번 마칸은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완전 전동화 버전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포르쉐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이 최고인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을 타본 결과 그 포르쉐의 감성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제외하면은 특히 코너링 아니면 날렵한 이런 핸들 조작감 이런 것들은 기본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데일리하고 너무 도심형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고 트림인 터보하고 4S를 탔거든요. 그게 노멀 버전이 있고 4가 있고 4S가 있고 터보가 있는데 제일 상위차 중 두 개를 탔는데도 이 정도면은 기본 트림은 그게 9,9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비싸지고 터보는 제가 알기로는 깡통이 1억 3,500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오더기 때문에 옵션이 기본으로 주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핸들 정도 달려있는 그 정도 느낌이랄까? 그래서 옵션을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옵션가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 3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출고를 할 때. 그러면 더 비싸지죠. 그래서 주행 감각만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포르쉐를 꼭 그 돈 주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GB70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부스트 모드가 있거든요. 버튼. 요거 누르면은 최대 출력이 나오면서 제로 빼기 4.4초예요. 그냥 실제로 누르면은 그냥 차가 튀어나가. 나 비행기 탄 줄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전기 모터 또 서스펜션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리니까 나름 고속 주행 안정성이 좋더라고요. 요게 또 페이스리프트가 나면서 달라진 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고속 주행을 할수록 다운포스가 증가가 되고 무게중심도 좀 아래쪽으로 잘 잡혀야지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기존의 GB70이라든지 사실 뭐 대다수의 현대 그룹에 있는 차량들이 고속 안정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차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차라든지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물론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주행감 자체가. 근데 얘는 이 고속도로 바디모션 제어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실제로 고속주행을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밟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고속 직진 안정성이 괜찮은 거예요. 물론 뭐 독일 차만큼은 아닙니다. 독일 차가 더 좋긴 하죠. 근데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횡풍 제어 안전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되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은 막 드라마틱하고 막 와 다른 차를 탄 것 같다라고 완전히 막 진짜 엄청난 천재개벽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게 바로 퀄리티가 되는데 이게 차근차근 세대 변경을 하면서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퇴근길 영상에 맞게 거의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전동화 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친환경 차량들은 고속주행도 뭐 괜찮긴 한데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는 전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막 밟았을 때는 전비가 4km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더 막힐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전비가 현재 5.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는 58%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68km라고 나와 있어요. 신형 GB70 일렉트릭 파이드는 이게 휠 인치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대다수의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휠 인치가 커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전비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4륜구동 단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바퀴 굴림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안 좋죠. 2륜이 최고죠. 아무튼 뭐 안전을 위해서 4WD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1회 충전 시에 20인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20km 정도를 갈 수 있고요. 또 19인치, 기본 인치 수는 19인치인데 19인치를 장착했을 때에는 한 440km대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용량이 커졌어요. 기존에는 77.4kW가 들어갔는데 신형은 84kW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었고 또 요즘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기차가 4세대 배터리 셀을 적용을 시킨다고 해요. 그게 에너지 밀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줄어들고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고 전비도 좋아지고 아무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Very good.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실사용성, 효율성 면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AWD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터레인 모드를 꺼놨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오토로 바꿔볼까요? 터레인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이건 기존에 있었는데 신형은 여기서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구동력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경을 쓸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차가 알아서 해주거든. 근데 터레인 모드는 고속, 중고속 영역에서는 작동하지가 않거든요. 완전 저속 구간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터레인 모드가 보통은 스노우, 머드, 샌드인데 딱 그 이름에서만 들어도 노면이 미끄럽거나 바퀴가 빠지거나 뭔가 구동력의 힘을 보태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터레인 모드는 저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GB70 일렉트리파이드에 들어가는 터레인 모드도 마찬가지로 저속에서만 작동이 돼요. 근데 좋은 게 이게 등판 각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4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차가 기우는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보통 이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들, 뭐 대표적으로 지프의 랭글러 같은 게 있죠. 아무튼 그런 차량들 보면은 오프로드 메뉴를 들어가면은 진짜 막 피칭, 뭐 요잉, 뭐 등판 각도 진짜 엄청 다양하게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오프로드는 노면이 너무나 불규칙하고 이 인간, 그러니까 운전자가 좀 알아채기 힘든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줘야지 내가 알아서 작동을 하건 뭐 로우 기어로 바꾸고 뭐 하이 기어로 바꾸고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니까 수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GB70 일렉트리파이드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도심형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못 가는데 안 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GB70 일렉트리파이드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네시스 최신 운영체제인 CCIC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3D 설정, 가령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이렇게 360도로 막 차체 보고, 또 이게 인터페이스와 내 바디 컬러가 연동이 되더라고요. 또 내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부. 오, 이런 애니메이션이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좋거든요. 내 차에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부도 360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부는 내 실제 차량이랑 컬러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블랙 시트를 타고 있죠. 조금 어둡네요. 불을 켜보도록 해볼까요? 환해. 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룸램프가 화이트와 옐로우 그 사이 컬러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룸램프 자체가. 그리고 뭔가 좀 무드 감성이 더해지는 간접등이랄까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얼굴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센터 쪽에 디지털 센터 미러 이거 들어가 있고요. 안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물리 거울 볼 수 있고, 쓰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 조절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위치 조절 돼요. 이거는 밝기 조절이고요. 위치 조절도 이런 식으로 맨 위로도 볼 수가 있고 맨 아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형 GB70 일렉트리파이드는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본 사운드를 했고, 두 번째는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막힙니다, 서울은. 정말. 요 헤리티지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제가 본편에서 풀악셀을 밟으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조용히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외부에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컴포트는 요래요. 쭉 순차 전등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추럴. 쭉 가는데 이런 식으로 싹 없어지다가 다시 탁 나타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라이트가 이게 픽셀, 이게 MLA 마이크로 어웨이 렌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이내믹 모드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가령 요즘 현대기아 전기차가 이런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무슨 뭐 월 얼마 내야 되는 구독 서비스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현대기아 차보다 조금 더 비싸잖아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구독 서비스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기능들을 구독 서비스로 따로 빼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일 차들이 무슨 뭐 기능들을 뭐 구독 서비스로 빼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방향성을 같이 가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지금 요 뱅 앤 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옵션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넣었을 경우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같이 딸려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 음악을 보통 듣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용하게 간다든지 되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음악파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옵션가가 170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음질이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좀 오래 쳤었기 때문에 클래식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음악들이 더 듣기가 좋냐면 EDM, 막 쿵짝쿵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울려 퍼지는 EDM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런 클래식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사운드가 울려 퍼져서 진짜 무슨 콘서트홀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90만 원짜리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돈값 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GB70 일렉트릭 파이드 페이스 리프트를 제가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승차감도 편안해, 가속감도 화끈해, 디자인도 예뻐, 조용해, 옵션 빠방해, 너무 좋은데 이게 보조금을 받아도 사실 7천만 원대잖아요. 아무리 초반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B70은 그냥 내연기관 있잖아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기본가가 5,298만 원인가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GB70은 내연기관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옵션을 넣더라도 이 순수 전동화 차량 일렉트릭 파이드보다 저렴하거든요. 3.5를 가신다면 물론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사실 이 중형 SUV 정도의 2.5 엔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스포츠 모드 막 바꿔갖고 막 퍼포먼스 주행만 할 게 아니라면은 충분하거든요, 출력은. 그래서 GB70은 내연기관을 추천드리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중형 SUV에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연비가 안 좋습니다. 대다수의 차량들이 연비 운전을 안 하면 한 자릿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연비 운전을 하더라도 10km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인치수를 달고 있는 GB70 내연기관의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2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AWD를 넣고 또 옵션 넣고 또 막히는 게 위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연비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 뭐 차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하이브리드를 안 만드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기아 차량들은 대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전륜 기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신형 팰리세이드에도 2.5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아시다시피 전륜 기반 차량이거든요. 근데 차량의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을 개발을 할 때 전륜 구동인가 후륜 구동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개발하는데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차량들은 다 후륜 기반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2.5 기준으로 후륜 구동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당장 개발이 되고 당장 양산화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차 이렇게 좋은데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연비까지 잡으면 진짜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요즘 뭐 전기차가 좋다, 뭐 충전소 많아졌다 하더라도 거주지에, 내 집에 충전기가 없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거주지에 전기차 충전 기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를 시킨 후에 충전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마침 또 충전을 했습니다. 100kW급 급속 충전기에서 배터리가 한 45% 차 있었고 30분 정도 충전을 했더니 83%까지 찼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차량들은 80%까지는 이제 급속으로 쫙 충전이 되는데 80%에서 100%까지는 충전 속도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100kW급에서 제가 충전을 하니까 거의 한 85에서 90 왔다 갔다 그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되었었는데
귀신같이 80km 딱 차잖아요? 쑥 하고 떨어집니다. 충전 속도가 막 60까지 막 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시간이 없다 해서 충전기를 그냥 빼버렸는데,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다면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차량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아, 정말 이 서울 시내는 막혀서 뭐 부스트 모드고 뭐 스포츠 모드고 뭐 느낄 겨를이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